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년 40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는데요. 매월 34만원씩 적립하게 되고 자산 배분해서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를 하고요. 매월 적립한 후에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수익률을 알아보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서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인데 연수익률은 3.69%, 연수익금은 152만원으로 올해는 15일 만에 3.6%대 수익률과 15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처음 올린 게 2020년 1월인데 2020년 1월서부터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누적 수익률 4%, 누적 수익금은 143만원입니다. 투자 원금은 적립식 투자 원금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원금이 조금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개인연금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납입 원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누적 수익이고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게 누적 수익률인데 누적 수익률은 오른쪽 숫자를 보면 되고 납입 원금과 누적 수익은 왼쪽 숫자를 보면 되는데요. 이때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위기가 바로 터져서 이때 기준으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등을 해서 2021년까지는 수익률이 좋았었는데요. 2022년에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잠깐 반등 후 연말에 또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누적 수익이 거의 없어졌던 상황이고 다시 2023년 1월에 수익률이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봐도 100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겨우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 누적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일치 기준으로 투자원금은 4,163만원이고 전달 대비 원금이 34만원 늘었고 투자 수익은 143만원으로 전달 대비 플러스 72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총 자산은 4,306만원으로 전달 대비 106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고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을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현재 평가액 4,306만원, 전달 대비 106만원 늘었고 2023년 연수익은 3.69%고 수익금은 152만원 플러스고요. 2022년에는 개인연금은 ETF로 자산 배분 투자하고 나서 처음으로 연간 수익 마이너스 기록했고 마이너스 13.37%였고 마이너스 금액은 607만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플러스 13.34% 수익 플러스 485만원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던 해인데 플러스 3.5%로 끝났고 112만원 수익, 2019년에는 11.7% 수익, 279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는 2020년 1월서부터 올렸지만 자산 배분 투자를 ETF로 한 건 201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누적 수익을 살펴보면 현재 누적 수익은 13.87%고 누적 수익금은 422만원이고요. 이번 달에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위험자산 비중을 10% 낮춰서 50%로 했고 안전자산은 30%로 동일하고 대체자산 금을 10% 추가했어요. 예전에는 개인연금에서 투자할 금 현물 ETF가 없었기 때문에 KRX 금 계좌를 바깥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나온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연금 일지에 금을 그냥 포함해서 투자하기로 해서 이번에 금을 10% 추가하게 됐고요. 위험자산을 매도한 금액으로 금을 샀다고 봐도 되겠네요. 과거에는 현금 10%를 원화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원화와 달러로 반반씩 가지고 있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가진 것과 환율의 변동성에 동일하게 노출되는 ETF인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를 편입하게 됐고 원화 현금은 10%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ETF를 5%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적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참고해서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코스톨의 달걀 그림이고 표기된 것은 2020년 3월 FOMC부터 현재 2022년 12월 FOMC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해놓은 건데 현재는 금리 고점 전에 버블 단계에 있어요. 2023년 1월 기준 현재 위치는 F에서 A 사이에 어딘가인 버블 단계에 위치해 있고
2023년에는 금리가 고점을 이루고 더 오르지 못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유지하다가 조금씩 낮추게 되는데, 이때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연준이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봐도 돼요. C가 경제 위기인데, 이 빨간 부분이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안전자산과 금과 현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위기에서 큰 피해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A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A의 바로 전 정도니까 앞으로 금리 고점 A를 지나 B가 될 때까지 안전자산과 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아마도 위험자산 4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데, 현재 50%니까 상황에 맞춰서 위험자산이 많이 오르는 달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일 거고, 위험자산이 조정을 받는 달에는 특별하게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10%의 비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미 50%까지 위험자산이 낮아졌고, 앞으로는 조금 천천히 조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개인연금 계좌 자산 현황 2023년 1월 17일 기준으로 제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계좌를 스크린샷을 찍어봤는데요. 과거보다 2종목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주식이 11종목, 채권이 1종목 이 정도 하고 있었는데, 미국 달러 선물이 현금 비중으로 추가가 됐고, 에이스 KRX 금 현물이 대체자산 금 투자로 추가가 됐죠. 위험자산은 주식을 얘기하고 50%, 안전자산은 채권을 얘기하고 30%, 대체자산 금이 10%, 현금이 10%인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했고, 주식들은 이 50%에서 크게 10종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한 종목당 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여기서 또 반을 나눠서 비중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당 5% 비중도 있고 2.5% 비중도 있어요. 그리고 안전자산 30은 현재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IEF ETF랑 같은 효과인데 30%를 가지고 있고, 금은 현물로 에이스 KRX 금 현물 ETF 가지고 있고, 현금은 10%지만 달러를 5%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을 편입을 했다 보면 되고요. 이 화면에서는 개인연금 계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름이랑 보유수량, 현재가, 평균 매가, 평가 금액, 손익률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스닥 ETF의 수익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한참 수익 났을 때는 7, 80%였던 것 같고, 라틴도 3, 40%의 수익이었던 것 같거든요. 2021년, 2022년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났던 종목이 라틴 35, 인도 니프티 50, 그리고 선진국 MSCI 월드,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도 의외로 수익이 났었고,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도 수익률이 항상 괜찮았던 것 같고요. 최고의 ETF라고 하나 뽑자면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가 편입하고 나서 항상 수익이 좋았고, 현재도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S&P 500 ETF도 편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률이 항상 괜찮았었고, 편입하고 나서 재미를 보지 못한 종목은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ETF가 대체로 수익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도 수익이 크게 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오면 위기를 해지해 줄지 봐야 될 것 같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도 수익이 항상 안 좋았었고, 크게는 4, 50%까지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10%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전환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플러스로 전환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3년 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록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ETF 타이거 200이 16주를 매도해서 68주, 국내 ESG ETF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가 61주 매도로 현재 255주 보유 중이고요. 미국 주식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6주 팔아서 34주, 킨덱스 미국 S&P 500 ETF 34주 팔아서 172주. 킨덱스가 에이스로 바뀌었는데 다음 일지에서는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볼게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가 29주 팔아서 123주, 선진국 ETF인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가 21주 팔아서 111주, 선진국 일본 ETF인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가 12주 팔아서 72주, 선진국 배당 ETF인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2 43주 팔아서 187주, 중국 ETF인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 25주 팔아서 110주, 중국 ETF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42주 매도해서 174주,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8주를
43주를 매도해서 60주, 타이거 라틴 35는 43주를 매도해서 285주를 보유 중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위험자산이고요. 오른쪽에서 대체자산 중에 부동산에 속하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20주 매도해서 86주. 저는 리츠는 위험자산에 포함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39주를 매수해서 1158주 보유 중이고, 이번에 신규 편입한 대체자산 에이스 KRX 금현물은 395주를 매수해서 총 395주.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은 실제로 자산으로 매입했다기보다는 달러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매수한 거지만, 리밸런싱 할 때 기록으로 남겨볼게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은 195주를 매수해서 195주가 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 기간 동안 매수한 총 금액이 693만 5천원이고, 금 현물과 미국 달러 선물을 신규 편입하다 보니까 매수량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주식의 비중을 10%나 낮췄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좀 있는데, 기간에 매도한 금액은 44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손익 금액은 이번 리밸런싱에서는 플러스 13만 4천원이었고, 총 손익률은 이번 매매에서만 3.8%의 손익률로 이익 실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도 계속해서 보여드렸지만 리밸런싱의 매매 차익이 수익이 기록이 되고, 이 수익들이 누적이 되면 전체 자산 배분의 수익률로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